모든 것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다. 지친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체중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나였다. 여러 번의 무수한 다이어트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고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자신이 없어 한 다이어트 클리닉에 예약 전화를 걸었다. 이 클리닉은 개인 맞춤형 다이어트 방법으로 명성이 자자했고 그 명성에 기대어 보았던 것이다. 드디어 약속한 날, 나는 클리닉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드넓은 대기실은 심신의 안정을 위한 은은한 조명과 상쾌한 아로마 향기가 감돌았다.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주겠다는 그곳의 전문가들이 왠지 평범해 보이는 모습에 살짝 실망했지만 그들의 전문가다운 태도에 금세 안심이 되었다. 첫 만남은 정확한 측정과 상담으로 시작되었다. 근육량, 체지 방률 등의 다양한 신체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전 다이어트의 경험을 자세히 물었다. 운동과 식이 조절, 그리고 정신적인 요인까지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세심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나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절감했다. 하루가 지나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내게 필요한 주요 요소는 규칙적인 운동과 심플한 식이 조절이었다. 먼저 운동으로는 체중 강화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섞어 한 주에 4번 이상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제공한 운동 프로그램은 복잡하지 않았고 영상과 함께 쉽게 따라할 수 있었다. 식이 조절 역시 고난이도의 요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고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했다. 그들은 과음을 줄이고 당 섭취를 각별히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큰 차이를 가져오리라는 확신을 주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차츰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전에 혼자서 했던 다이어트와는 정말로 다르게 결과는 물론이고 과정까지 나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간혹 포기하고 싶거나 유혹에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었다. 이럴 때면 그곳의 전문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와 현실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주었다. 이 때문에 다이어트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싸움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갔다. 결국 6개월 후 나는 목표했던 체중과 건강한 몸을 얻게 되었고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다이어트 클리닉을 추천해주고 있다. 그곳에서의 경험이 내 인생을 바꿔 놓았음을 알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 나와 같은 행복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식사를 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필요로 식사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건강과 웰빙을 위해 어떻게 먹는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식사를 하면서 피해야 할 몇 가지 습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바로 빠르게 먹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그러나 빠르게 먹는 것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과식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식사를 하면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천천히 식사하며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식사 중 휴대폰이나 TV 시청이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이 익숙해져 있어 식사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TV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습관은 자신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과식을 유발하게 된다. 식사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자기기를 식탁에서 멀리 두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무의식적인 스낵 섭취이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에도 간식을 자주 섭취하는데 이는 건강에 좋은 습관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칼로리가 높은 감자칩이나 쿠키 같은 스낵은 피해야 한다. 대신 견과류나 신선한 과일 같은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로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이다. 식사 중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져 소화가 둔화될 수 있다. 식사 전, 중, 후에 적절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물뿐만 아니라 차나 저당 음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녁 늦게 많이 먹기는 피해야 할 습관 중 하나이다.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체중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식습관은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식습관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식사 중 피해야 할 습관들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예로부터 건강은 최고의 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것은 쉽지 않지만 면역력을 높이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질병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느라 잠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수면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면역 강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한 식단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하여 면역 체계를 돕습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촉진합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운동은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조깅을 실천해보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심호흡이나 명상, 그리고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신체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여섯 번째, 금주와 금연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코올과 담배는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화학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처럼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들을 조금씩 양성하면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도 이런 작은 습관들을 유지해 나가며 삶의 질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저녁 지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는 내 손가락은 거의 자동으로 움직였고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다들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무렵 인터뷰 형식의 기사가 내 눈에 들어왔다. 첫 번째 사례자는 명상 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는 아침 10분 명상이 자신에게 큰 차이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그는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했다. 맞아. 명상은 분명 정신 건강에 좋겠지. 하지만 난 아침에 누워서 조금 더 자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았다. 다음으로 눈에 띈 건 평소 나에게 친숙한 음악 테라피였다.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날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한 기자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클래식 음악을 듣고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이 그의 하루를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만들어준다고. 난 고개를 끄덕이며 플레이리스트에 그 곡을 추가했다. 클래식은 몰라도 음악이 주는 치유의 힘은 잘 알고 있었으니까. 다음은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ASMR 동영상에 대한 글도 있었다. 낮은 톤의 목소리, 종이를 구기는 소리, 숲속의 조용한 분위기까지 이 소리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단다. 기사 작성자는 매일 ASMR 동영상을 들으며 저녁을 보낸다고 했다. 솔직히 나도 몇 번 시도해 본 적은 있지만 과연 그것이 내 취향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디지털 디톡스라는 방법도 흥미로웠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 동안 모든 전자기기에서 벗어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아날로그 시간을 보내라는 거다. 처음엔 그저 스마트폰 없이 외출하는 것이 무섭게 느껴졌지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보았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읽고 나니 아, 정말 많이도 있구나 싶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점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꾸준히 나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탐구하며 조금씩 실천해보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음악과 디톡스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소파에 누워있을 무렵 나는 내일 아침 짧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봤다. 결과는 꽤 만족스러웠다. 때로는 인터넷에서 찾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아니면 적어도 그런 시도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결국 지친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꿈은 음악처럼 달콤했다.